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프레시안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인의 금품 요구 사건, 최근에 없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발생했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광주전남 민원연 문병훈 고문과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짚어보죠.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프레시안 광주전남본부장이 에게 재판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건이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조영권 판사는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이제 그 A씨, 그러니까 광주전남 본부장이죠, 프레시안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했고,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프레시안 기자 출신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이 프레시안 광주전남 본부장 A씨는 2020년 7월경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당시 프레시안 기자였던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요. B씨는 당연히 취재를 진행했겠죠. 피해 업체 측은 A씨에게 본부장에게 기소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A씨 본부장은 기소하겠다면서 겁을 주면서 회사 지분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겁을 주고 매월 200만 원을 달라 했지만 피해 측은 거부를 했고 기자 B씨는 총 3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고요. 또 피고인들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다양한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좀 청상참작을 해줬네요. 예, 그 조 판사는 그 피고인들이 인터넷 신문 언론사 직원이다. 그래서 다른 공직자들보다는 비교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지 않다. 또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프레시안은 그 본부장 A씨가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소위 진보를 표방해왔던 프레시안 기자들이라는 점에서 좀 놀랐고요. 하지만 일부 언론인들의 일탈이 전체 언론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긴 하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언론의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예, 이 문제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 헌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5대4로 기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 법 때문에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 5월에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현재 결정에 대해서 절차상의 이유로 강력한 비판 논조를 지금 펴고 있는데 우리 고문님께서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헌재가 이번에 그 입법 문제 제기한 건소안박법 폐기가 맞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현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법은 사라지는 게 옳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은 흉한 법이고 사라지는 게 맞다고 말을 하는데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4년 전에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내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그 사설의 논조를 썼는데 그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쪽이 민주당이었고
현재는 의결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법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자 중앙일보는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야당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논란을 유발하는 움직임이 있다.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니 법안 자체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전 인수식 해석이고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로 유발된 비정상적 절차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안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재 결정에 불복할 것이냐, 혹은 승복할 것이냐는 것을 이 일부 보수 언론들은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당연히 불복해야 되고 또 불리하면 승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일부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보다 조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수 언론에 또 대비돼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조를 좀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고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민원연의 문병훈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